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30번째 시간, 말 나르기가 표된다. 이 말 어떤 구조로 나를까 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선거 홍보를 중심으로 한 로드맵의 구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정에 따른 홍보 툴의 활용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얼핏 생각하기에 선거법에서 정해놓은 선거 일정이 존재하고 그 선거 일정에 맞춰가지고 각각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다리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각각 제작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획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과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다른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홍보물을 보내는, 예비 공보를 보내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당내 경선이 치열하고 당 내에서 공천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공천 일정, 특히 경선 일정에 맞춰서 그 예비 공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나는 공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은 선거에 장이 서지 않은 너무 이른 시기에 이 홍보물을 보냈을 때에는 별로 관심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선거 운동 직전에 예비 공보를 보내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홍보의 일정과 홍보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일정을 기획하는 일, 이게 바로 로드맵을 잡는 일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조직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것도 포함시키고 정책을 만드는 일정, 전략을 만드는 일정도 대부분 다 이 로드맵 안에 답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기획한다라는 측면을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홍보 툴을 하나하나로 놓게 되면 효과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 툴들을 몇 가지씩 묶어서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은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의 동선을 중심으로 한번 분류해보면 좋겠다. 멈춰 서서 보는가, 아니면 지나면서 보는가, 혼자 보는가,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보는가, 집에서 보는가, 아니면 바깥에 길에서 보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이런 매체별 특성을 파악해서 후보가 투입 가능한 자원과 전략에 따라서 이런 툴들을 배치하고 또 활용하는 정도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로드맵을 짤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선거 사무 일정에 매여서 그것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일정을 늘어놓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거 사무 일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한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걸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는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짤 때에는 왜 이걸 우리가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적인 기획서는 사실은 뭘 담보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조직과 예산과 일정을 담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드맵이다,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법에 매이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선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숫자대로, 선거법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대로 그거를 하나하나 잘한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틀에 불과한 것이고 그 위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를 쳐다보는 눈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해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속설입니다. 그리고 경험자의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마가 벗겨진 사람들이 이마를 가리지 않고 환하게 앞이마를 까고 사진을 찍어야 당선되더라 라는 식의 속설도 있고 또 경험자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에 매몰되다 보면 실제로 그 이유를 생각하고 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적은 효과를 보거나 혹은 역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험은 그 시대의 경험이고 그 지역의 경험이고 그 선거급의 경험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 지역이고 이 시기이고 이 선거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동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완전히 백지 위에서 전체를 기획하는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체계화 과정은 철저하게 백지 위에서 맨바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내가 몇 표를 얻어야 당선인가? 기존에 있는 선관위 자료들을 뒤져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자원을 갖고 있는가? 목표 득표수만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조직으로 얻을 것인가? 언론을 통해서 얻을 것인가? SNS를 활용할 것인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단계와 절차를 가져가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또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들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거기에다가 어떤 노력을 더 얹어야 되는가? 아니면 일정을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나의 전체적인 일정들,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같은 로드맵은 없습니다. 표준 로드맵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은 그냥 단지 참고하는 폴일 뿐이고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때 선거를 제대로 치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목표의 설정도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목표를 수립해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 갈 때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로드맵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일정을 안배하는 그런 페이퍼가 아닙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 기획을 잘 나열한 것이 로드맵이다. 그래서 가급적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가 달성 가능한 그런 구조로 이런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물과 홍보물을 중심으로 한 로드맵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하는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